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일,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먼저 금통위는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은 어제 이어서 외국인의 선현물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907포인트로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르면서 시작했는데요. 점점 상승폭을 확대하며 193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강하게 매수하고 있죠. 현재 7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어제 이어서 6,950억 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4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어제 약했던 운수 장비가 2% 넘게 오르고 있고 운수 창고와 철강 금속, 전기전자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47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개인이 93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25억 원 사들이고 있고 오늘 기관 쪽에서 114억 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2.4포인트 상승한 473.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9원 80전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하락한 1,1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체크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냅니다. 문자 보내실 때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기실 수 있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시 써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외에도 직접 전화 신청도 가능한데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통화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벤트 데이인데 변동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현물 강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각 시장 흐름과 함께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네, 금일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7천억 원대 현물 순매수와 함께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한 7,500억 원 정도 겹치면서 시장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나타날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물 채권 보유액이 작년 말 대비해서 46.5조 원 이상 증가된 상황이어서 채권의 비중도 최근에 54.5%에서 59.5%까지 급증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적어도 투기적인 양적 완화, 유동성 통화 정책에 대한 배팅에 염두에 둔 아주 투기적인 배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한국의 무역 수지 자체로 볼 때는 개선은 상당히 많이 되었지만 결국은 수입 감소에 따른 경기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연내에 인하할 가능성은 경기 위축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 트렌드 자체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감안해보면 최근 주가 상승과 최근에 강한 수급적인 움직임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계속성 여부는 계속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는 단순한 기대감에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유동성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좀 막연한 기대감 외에 시장을 들어올리는 명확한 이유는 지금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럽존에서 LTRO 3차에 대한 자금의 어떤 확보 측면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3탈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계속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머징 시장에 대한 배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하게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명확한 수급적인 원인보다는 외국인들의 배팅에 기인한 수급적인 요인이다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 전략 얘기 드리면은 시가총액 관련주보다는 주변주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업종 내에서 풍산과 영풍이 경기 회복 가시화의 선결 요건으로서 소재 시장의 회복을 담보할 수 있는 종목들로 판단하고 있고요.
화학업 종류에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내년에 또 본격적인 실적 레이스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CJ나 사람인 HR, 휴맥스, 그리고 기타로는 한화 같은 종목에 관심이 있게 포트폴리오 편입시킬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가총액 관련주보다 좀 주변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이즌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훈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 EP요. 현대 EP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040원에 거의 100% 매수했거든요. 6,040원의 비중이 100%요. 예. 예, 혹시 이렇게 비중을 100% 실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좋아해서 네. 빠져도 그 가격은 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러세요? 그럼 시청자님 좀 투자는 오래 해보셨나 봐요. 많이 관심 있어갖고 많이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예. 현대 EP 그럼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한 4월 정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제 맞다가 다시 내려가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5,000원대까지 밀리면서 좀 손절이 깊었는데 그래도 네. 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네요. 예. 그 지금 예. 보고 있는데 네. 뚫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올라갈 건지 아니면 더 오래 갈 것 같은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현대 EP 일단은 100% 보유 중에 있으시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6,040원. 일단 네. 이 종목은요. 심기현 대표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현대 EP에 대해서 아마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 EP 어떠한 점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건가요? 이제 자동차 경량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부품 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동차 주식이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같이 오를 줄 알았는데 네, 이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보니까 약하더라고요.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네. 많이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로서 매력이 조금은 느껴지셨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주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가총액이 한 1,800억대 되기 때문에 뭐 중소 부품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뭐 현대산업개발이 약 지분의 48%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사정인데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은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현대기아차는 많이 팔리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부품은 많이 조달이 되겠지만은 그 부품을 파는 순이익적인 측면, 즉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현대 기아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다운시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중소형 부품사들까지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더 잘 나가는 기업에서 한마디 하게 되면은 들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 즉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종의 지금의 약간 딜레마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 EP 최근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넘는 역시나 감소세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현대 그런 계열의 그 자동차 부품이지만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현대 산업개발에서 그래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현대 EP 지금 매수를 하셔갖고요. 최초 세우셨던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셨나요? 6,500원이요.
6,500원 정도. 그러면은 네. 한 10% 이내, 한 5에서 한 7%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보시고 이 종목 선택하신 거 맞으신가요? 예, 예.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장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코스닥이라든가 이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과 수급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네. 개인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약간은 좀 줄여주시고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어느 정도는 꾸려주시는 것이 맞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물론 대형주들이 가고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이 이제 중소형주로 넘어오는 시기에 있어서는 현대 EP 같은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대형주 장세의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대 EP 뭐 좋은 종목이면 알겠지만은 우선은 시기적으로 약간은 다른 업종 혹은 다른 이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오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제 생각으로는 약간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가 이 자동차 차량 경량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예, 예. 네, 우선은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비 같은 부분이 좋아야지만이 경쟁력 부분도 증가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체적인 그런 부분은 많이 가벼워지겠지만은 사실 지금 시기에 봤을 때에는 이런 차량 경량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스마트 자동차, 즉 IT를 이용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여부가 전 세계적인 이 자동차 브랜드에 조금은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테마이고 좋은 성장성을 가진 그런 섹터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되긴 약간은 좀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대형주 중심으로 만약에 자동차 부품 쪽으로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 쪽으로도 관심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중국 기대감 높은 뭐 철강, 화학 이런 업종 쪽으로 포트를 좀 다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른 업종과 종목 쪽에 관심이 그렇게 있으신 건 아니신가요? 아, 여러 가지로 보고는 있어요. 뭐 보고 IT 있으시죠? 쪽이나, 예. 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다른 종목군들, 다른 업종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지금 포트가 거의 100%신데 이 종목이 안 올라가면 상대적인 그런 소외감이 약간 느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우선 받죠. 예, 그것이 우선은 소외감을 느끼신다는 것이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종목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은 좀 시기적으로 어쨌든 주식 투자 수익 내시려고 하는 거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기분 좋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다변화시킨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포트 전체 비중의 30% 이내만 우선 들고 가신 다음에 그 비중에 대해서는 제가 목표가 설정해 드리면은 앞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6,5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좀만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요 종목 생각하셨던 목표가까지는 온다. 하지만 비중 줄이셔서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도 좀 재미를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대 EP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카본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5,200원, 그리고 비중이 25%이신데요. 한국카본 단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십니다. 한국카본 참 최근에 장이 많이 올랐는데 한국카본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카본은 뭐 실적 부분에서 살펴보면 2분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실적이 많습니다. 근데 2분기가 지금 일회성 비용 예전에 동양텔레콤이라는 뭐 황우석 박사 이제 테마주에 엮였던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상폐가 되면서 그 일회성 손실 부분이 한 35억인가 40억 정도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많이 안 좋은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상 한국카본은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카본은 2분기부터 내년까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뭐 가장 강한 종목은 외국인이 아무래도 프로그램으로 한국 코스피 지수를 전체적으로 사면서 대형주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이제 포트편이 많이 돼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하락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장이 좋기 때문에 좀 고마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국카브는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5천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한국카브는 올해 실적으로는 이미 고평가 상태입니다. 한국카브니 제대로 실적이 나오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LNG선 본행제 판매가 2분기랑 3분기부터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아마 내년까지 그 실적이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닝이 났다고 생각하는 2분기 실적보다도 내년에는 더 좋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7,8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단기로는 뭐 다른 종목이 갈 때 같이 못 갔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키 맞추기식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5,000원 후반대까지만 짧게 보시고 만약에 내년까지 보신다면 7,8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한국카본의 또 한 가지 점이 지금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창업주가 100만 주 가량을 블록딜로 기관에 넘겼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투자 수급을 잠깐 보면은 7월 17일 날 한 120만 주 정도를 블록딜로 기간에 넘겼는데 이 물량이 아직 다 출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소화시키는 과정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만 주 가량은 소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주 정도가 더 나오면 그때 바닥으로 잡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뭐 단기로 접근하신다면 5,000원 후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카본 단기도 중기적인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우리금융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1,350원 그리고 비중이 20%인데 산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좀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우선 뭐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한다면 아마 손실 구간에서 이제 오늘장 약간 이제 수익 구간 혹은 매수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단기 홀딩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유로존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중앙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뭐 국제 매입이라든가 이러한 우려감을 조금은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 혹은 의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있어서는 조금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상반기 상대적으로 이 금융업종에 대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도 그래도 엄청난 실적을 내놓았던 것과 다르게 약간은 좀 부진했던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 다시 한번 좀 작용하고 있고, 정부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어느 정도 이미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 홀딩 관점 전략 드리는데 우선은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12,000원대 뭐 그렇게 높게는 잡지는 못하고 12,000원대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9월달과 10월달 만기가 예정이 된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이 불안한 유럽 국가에서의 국채 만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다시 한번 시장에 특히나 금융주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커지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완화되냐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2,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에는 좀 팔아주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시장 상황을 보시고 투자 전략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단기 홀딩 전략 말씀드린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성진지오텍이 들어왔는데요. 이분 매수가는 14,200원 그리고 비중이 20%이신데 좀 손실이 많으신 분이시죠. 앞으로 매도 시기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성진지오텍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해양 플랜트 그리고 담수 그리고 발전 설비 등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이 한 60%가 되는데 해양 플랜트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뭐 아무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을 텐데 성진지오텍이 지금 뭐 최대 주주가 포스코인 만큼 또 삼성 엔지니어링과도 이제 관계가 돈독한 관계로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좋아지면 성진지오텍도 같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최근 장에서 많이 올랐는데 왜 성진지오텍은 못 올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무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차익 거래로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형주가 먼저 가고 나중에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장세를 연출할 텐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맨날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삼성 엔지니어링, 해양 플랜트 기업들이 지금 수주 잔고가 넘치고 있는데 왜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수주 잔고만 넘칩니다. 아직까지 매출로 뚜렷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매출이 세계 경기가 완화된다면 그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풍부한 수주량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충분히 25만 원 이상까지 상승할 기업입니다. 그렇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25만 원까지 상승한다면은 성진 지오텍도 한 15,0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성진 지오텍이 지금 손절가가 얼마냐, 뭐 목표가가 얼마냐 이렇게 가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이 두 종목을 같이 보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를 보면서 그리고 대외 경제를 보면서 대외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를 먼저 보시고 25만 원까지 가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성진 지오텍도 15,000원까지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경기가 또 악화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플랜트 기업들이 다시 하락할 겁니다. 경기가 악화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성진 지오텍은 과감히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LG전자가 들어왔는데요. 두 분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뒷번호가 3060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는 76,000원 그리고 비중 좀 많으세요. 100% 싣고 계시고 두 번째 분은 좀 손실이 비교적 적으시죠. 매수하신 가격대가 67,000원 그리고 30% 두 분 다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두 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일 텐데요. 먼저 네. 67,000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홀딩하고 그 다음에 76,000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 좀 반등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가격대 66,800원보다는 좀 오를 수 있다. 하지만은 76,000원 이상까지는 약간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LG전자가 최근에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 1.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최근 55,000원대에서 주가가 66,000원대까지 급반등에 대한 모색을 하였는데 그동안 처음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휴대폰 관련된 매출, 뭐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간 오르는 걸로 좀 판단되었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역시나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판매량에 따른 판매량 증가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사실 LG전자의 주가를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일회성 그 이익 개선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겠고 뭐 하이마트도 마찬가지겠지만 LG전자 가전제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은 유효하다 하지만은 휴대폰 관련된 부분이 턴어라운드 혹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세 상승은 약간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2분기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8월 말까지는 한번 상승 가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관이 연일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매도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당분간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67,000원 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한다면은 약 7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67,0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부분에 좀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비중이 많으시고 76,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한 7만 원대 이상에서는 좀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약간은 다른 업종 혹은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7만 원대 왔을 때 우선 좀 비중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 워낙 또 물량이 많고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매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9월 달에 있을 전반적인 이 IT 업계 특히나 스마트폰 업계에 있어서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한 번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옵티머스 관련된 시리즈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호응도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7만 원 라인 왔을 땐 비중을 줄이시고 네. 그 이후에 홀딩하실지 아니면 손절하실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9월에 있을 뭐 아이폰 5라든가 갤럭시 노트 2 그리고 옵티머스의 그 새로운 신규 제품이 출시될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만약에 LG전자의 휴대폰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비중 더 줄이시는 전략도 생각할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두 분 다 7만 원대에 대한 목표가 설정해 드리면서 한 분은 그때 오면 파시고 한 분은 네.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비중 축소 이후에 시장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두 분께 다른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으니까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삼영화학에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500원. 이분도 비중은 100% 갖고 계시네요. 삼영화학 작년에 뭐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한 2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잠깐 시가총액을 살펴보니까 1260억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삼영화학이 하는 사업이 이제 콘덴서, 방막, 필름 같은 필름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미 국내 90% 이상을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0% 이상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성장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 뭐 다른 기타 자산운용사들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세이에셋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은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은 하방 경직성이 있더라도 크게 상승하기는 힘든 종목입니다. 지금 그런데 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6,000원대에서 지금 뭐 3,000원 초반대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3,700원까지, 오늘 가격은 3,700원인데,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좀 가치 투자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평가된 기업이 밸류 재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적정 가치로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적 가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10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20%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신데, 만약에 정말 시간적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은 분이시라면은,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진짜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8,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언제 상승할지는, 그때는 뭐 큰 손이라고 불리는, 아니면은 또 다른 기관, 외국인들이 이 밸류 재평가를 이뤄서 다시 수급이 좋아질 때, 대량 매수를 할 때 그때 오르지, 웬만해서는 오르기 힘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문자 주신 분께서 나 장기 투자를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정말 4,000원까지만 짧게 보시고, 다른 종목, 유동성이 큰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분은 정말 6,000원까지 1, 2년까지 기다려 보시고, 정말 3, 4년까지 8,000원까지도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8,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뒷번호가 3670님께서 한라 IMS 문자 보내셨습니다. 매수가가 4,800원, 그리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5%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조선 관련된 그런 업종이지만, 사실 이 종목 아시겠지만은 약간은 테마주, 특히나 정치 관련 테마, 인물 관련 테마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펀더멘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테마의 형성이 어느 정도 약간은 움직임의 방향성을 같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전반적으로 김두관 경남 도지사 관련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지지율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즉 어느 정도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는데, 사실 정치 관련 테마를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사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간은 좀 이제는 바닥권, 즉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은 이제는 조금 끝났다는 측면, 그리고 오늘장에서 비교적 큰 폭의 매수 거래량 터지면서 큰 폭의 양보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바닥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좀 하락 추세는 멈췄다는 측면, 즉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해드리면서 5,3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4,900원 짧게 이탈된다고 한다면 우선은 매수가 부분 이상에서 조금은 좀 자르시는 전략으로서 이 종목은 절대 손해 보시는 그런 가격대에서는 들고 있지 말자라고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 4,900원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미들의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로 가능하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02-3153-2613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아유,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 받으니까 힘이 나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좀 감이 멀리 들리시는데 혹시 TV 보시면서 볼륨을 키우셨나요? 네, 아니, 네. 아닌데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RF텍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도 말씀해 네. 주세요. 8,590원에 20%예요. 네, 8,590원에 비중이 20%. 예, 좀 수익 구간이신데요. 예. 예,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저는 성장성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좋아서 3분기 내 한 석 달쯤 가지고 가려고 네. 들어갔는데요. 네. 거래량이 자꾸 떨어져서 불안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요, 정동훈 전문가님께서 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RF텍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휴대폰 충전기요, 그리고 갤럭시 S용, 뭐 S2나 S3용 그 DMB 안테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매출 비중을 보면 뭐 휴대폰 충전기가 70%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RF텍 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래량이 자꾸 떨어져서 불안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래량이 예전에 갑자기 급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무선 충전 테마가 불었기 때문에 수급이 몰려서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지금은 그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RF텍 2분기 실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RF텍 2분기 이제 매출액이 5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948억 정도인데, 2분기만 유지를 한다면, 2분기 수준만 유지를 해도, RF텍은 지금 다른 휴대폰 부품 업체 평균 PER인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선 충전 테마가 불었던 게 그냥 작전으로 해서 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삼성전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선 충전기를 점차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RF텍이 정말 무선 충전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에 지금 무선 충전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올해 하반기 실적이랑 내년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혹시 뭐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가를 세운 가격이 있으세요? 예, 목표가 석 달을 가지고 가려고 계획을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래량이 자꾸 떨어지면은 예. 손해 볼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대응할까 여쭤보려고요. 지금 RF텍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만 유지한다면 현재 8,000원, 9,000원 가격대는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분기 실적을 유지를 못한다면은 8,000원 이하로 내려갈 우려감이 있는데, RF텍 같은 경우는 3, 4분기 그리고 내년 1, 2분기에 무선 충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갤럭시 S3가 지금 판매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점차 무선 충전기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RF텍의 실적이 성장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와 반대로 만약에 갤럭시 S3가 예상대로 판매 호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무선 충전기가 미뤄진다면 RF텍의 실적 어닝은 다 그 향후 2014년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RF텍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서 8,000원대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RF텍의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한 20-30% 나아진다 그러면 RF텍은 충분히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매출액이 592억이고 영업이익이 40억입니다. 3분기에 매출액이 한 600억대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60억대가 나온다면 RF텍은 충분히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상승할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실적보다 3분기에 더 떨어진다면은 RF텍은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 3분기 실적을 확인하셨을 때 영업이익이 60억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RF텍을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손절가 좀 정해 주시면. 손절가는 지금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떨어지면은 8,000원에서 손절을 하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남은 하루 네.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578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에코프로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에코프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 즉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과 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매수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수질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기가스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환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 형성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형성이 되고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대기권, 특히나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가 되더라도 종목군들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마 형성에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전체적으로 실적 역시나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장세입니다. 따라서 중소형주가 지금 올라가기에는 수급이 다른 큰돈 쪽으로 약간은 쏠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폭과대 업종 종목 쪽으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보다 더 빠르게 어느 정도 수익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투자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은 약간 회피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투자해보자라는 조언 해주셨으니까 좀 고민해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대한제강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가는 7,560원 그리고 비중이 45%인데요. 단기, 중장기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대한제강 역시나 이제 소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 잠시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에 급 상승을 했다가 다시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름에서도 철강주라는 느낌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강 관련주인데 최근에 철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기 악화로 인해서. 그래서 뭐 대형주인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사들이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런 철강주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제가 맨날 철강주를 말씀드릴 때 중국 경기와 매우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것이 다우지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철강 가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서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회복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철강주는 바닥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강 지금 뭐 7,560원이면은 지금 뭐 손해 구간도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 1년까지 바라보신다면 대한제강은 충분히 10,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만 회복되면 지금 가격은 너무나도 저평가된 가격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을 바라보고 철강 가격이 회복되고 그리고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성장세에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10,000원 이상 11,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겠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뭐 은행의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7,500원에 매수하시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1,000원까지 갔을 때 만약에 45% 중에서 한 2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등의 대형주를 보시고 그때 가서 차후 대응을 짜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한제강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은 8789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우리 투자증권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2만 원대 체결이 됐고 보유하신 지는 3년 이상 됐다라고 하십니다. 비중 10%꼭 진단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만약에 우선주라고 한다면 사실 2007년도에 아마 사신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지금 보유를 하신 거고 만약 우선주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 우리 투자 증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우선주로 생각을 해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이 보통주와의 그러한 어느 정도 갭매우기 과정 속에서의 주가 향방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방향성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비슷한
비슷한 그 종목의 성장성과 그리고 주가의 향방에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다는 측면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역시나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우선주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도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우선주에 대한 차트 흐름 보시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투자증권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 약간의 횡보 구간에서 현재 있다라는 측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우선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횡보 구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 시점은 약간은 횡보 구간에 있어서는 똑같은 흐름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 말씀드리겠고 따라서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세운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의 손실 중이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이 왔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 어느 정도냐면은 약 5,000원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증권업종 지금 많이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도 좀 따라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5,000원 정도까지만 우선 바라보시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측면 역시나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시장 상황,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으로 현재 시장이 약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로만 좀 접근해 주시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우선은 종목 갈아타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5,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10%인데 전략 매도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우선 뭐 다행인 것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물론 뭐 손실폭이 있으시겠지만 전체 계좌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이지만은 우선은 정리하신 다음에 증권업종 상당히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업황을 좀 바꿔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08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동부하이텍 매수하신 가격대는 6,800원 그리고 비중이 50% 단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동부하이텍 단기 목표가 잡기가 참 힘든 종목입니다.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뭐 파운드리 회사라고 하면 뭐 팹리스 회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는데 팹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 업체에 넘기면 파운드리 업체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동부하이텍이 지금 파운드리 기업에 속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재무만 보겠습니다. 실제 이익 부분하고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 2009년도에도 대규모 적자를 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율이 66%로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부채 비율도 300%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표만 보게 된다면 동부하이텍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하이텍이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할 건데 동부하이텍에서 하는 걸 보니까 뭐 제가 전력 반도체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 그리드에도 엮일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생각하면 컴퓨터나 노트북에 어댑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도체 칩 하나로 이런 전력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 부분인데 전력 반도체는 국내 95%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전력 반도체 사업을 접었다가 올해 다시 향후의 먹거리를 위해서 전력 반도체 사업부를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내년부터 전력 반도체 사업을 키운다면 동부 하이텍도 그에 따른 수혜로 충분히 테마성으로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적 부분으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기 목표가를 말씀하셨는데 6,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만원, 뭐 12,000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급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코스피 전체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이 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나마 지금 외국인이 이 정도 샀던 물량도 해외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소폭 상승했는데 이 소폭 상승한 부분을 반납하고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전력 반도체를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보율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지 이걸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뭐 어떻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목표가를 정하기는 정말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동부 하이텍 뭐 50% 비중으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재무가 안 좋은 기업을 50% 비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재무가 불안정한 기업은 정말 10% 미만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동부 하이텍 직접 회사 탐방을 가서 확실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확인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런 비중으로 실으셔야지 50% 비중을 정말 공부도 안 하시고 실으신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우선 20% 이하로 다운시킨 다음에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는 11,600원 그리고 비중이 20%,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뭐 지금 IT 부품 업종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성장성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12,5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0,000원 이탈 시에는 역시나 우량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홀딩 하셔갖고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그리고 정동훈 전문가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미들의 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